네, 안녕하세요. 우드스탁입니다. 엊그제 회원님 한 분이랑 통화하다가 AI 배당, 국민 배당금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는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주려고 AI 국민 배당금 팩트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시장의 오해를 걷어내고 돈의 흐름이 바뀌는 구조적 변화의 본질을 파악합니다. 그러면 AI 배당금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웃는 종목이 있을 거고 우는 종목이 있을 거잖아요. 시나리오별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크게 이제 네 가지를 알아볼 건데, 정책의 진짜 내용이 뭔지, 그리고 AI 배당금 본질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해명 있었죠. 요 내용 나왔을 때 코스피가 급락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공식 해명했죠. 급락했다는 건 피해를 주는 주식이 있으니까 급락한 건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수혜를 받는 종목도 있겠죠. AI 배당금을 해서 수혜받는 종목도 알아야 되겠죠. 크게 내수하고 소비, 결제 관련 종목들일 거예요. 이 내용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종목 자체를. 그 다음에 피해 시나리오, 반도체, 플랫폼 대형주의 리스크 점검. 반도체 쪽에서 피해를 받을 거라 생각하니까 우리나라 코스피의 9% 시가총액 49% 차지하는 반도체, 그게 이제 폭락하면서 이제 시장이 잠깐 흔들렸죠. 그건 이제 바벨 전략 포트폴리오, 확률 높은 투자를 위해서 실전 대응 전략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발단은 뭐였냐면 5월 11일 날 청와대 정책실장의 글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페이스북에 차원이 다른 나라 이렇게 썼어요. AI 시대 한국의 장기 전략이라고 글을 올렸어요. 주저지이 많은데 핵심은 뭐냐면, 한국의 반도체 특수는 단순한 반짝 사이클이 아니라 AI 인프라 공급망에서는 구조적 호황이다. 좋은 얘기죠. 앞으로 역대급 세수가 거칠 텐데 이 초과 세수를 어떻게 설계해서 국민에게 돌려줄 것인가를 제안이다. 배당금죠. 말 그대로 배당금. 내용은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시장에 오해가 생깁니다. 무슨 오해가 생겼냐면, 반도체 횡재세 징수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기업의 초과이익을 직접 뺏는다는 해석으로 시장이 패닉에 빠지는 거예요. 공산주의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좌파 정권이니까. 네, 대통령이 공식 해명했죠. 초과세수 배분이라고. 호황으로 자연스럽게 늘어난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배당하다는 취지였다는 거예요. 기업의 초과이익을 직접 뺏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선을 그었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좀 안정되긴 조금 안정은 됐어요. 돈의 흐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는 우리나라 대만인데 우리나라가 잡고 있죠. 반도체가 기업의 이익을 당연히 발생시키죠. 정부의 초과 수익도 생길 거고, 그거를 국민에게 배당 주겠다. 좋은 얘기잖아요. 국민의 소비 증가. 이렇게 보면 돼요. 추가 이익을 돈을 뜯는 게 아니라 기업의 펜트멘트를 훼손하지 않아요. 뺏지 않는다면. 이 구조를 잘 이해하면 수혜주와 피해주를 적절히 섞는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수혜주를 봐야 되겠죠. 국민 배당금이 지급되면 가장 먹고 사는 데 쓰입니다. 그죠? 이마트,
대형마트 직접 수혜죠. CJ 제약, 식품, 돈 주면 배당금 돈 주면 사람들 먹게 돼 있어요. 롯데쇼핑, 유통복합수혜죠. GS 리테일, 편의점, 돈이 생기니까 편의점 쓸 거 아니에요. BGF 리테일, 수액 소비 축빈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 수혜죠. 뭐가 있을까? 국민배당금, AI 국민배당금 지급되면 이재명 대표님이 좋아하는 게 뭐죠? 현금보단 지역화폐나 충전식 카드 좋아하죠. 수혜주 잘 생각해보세요. 코나이, KCS, 한국정보통신, 나이스. 당연하겠죠 이건. 그 다음에 국민배당 왜 돈이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져. 뭐가 되겠어. 일단 마셔야죠. 농심, 롯데웰푸드 수혜 종목이 되는 거예요. 요건 이제 간접 쓰게 되는 거죠.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건데, 국민성장 펀드라는 게 5월 20일 날 출시돼요. 요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주말에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조건은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3년 추다 시 최대 40% 소득 공제. 이게 핵심이죠. 손실을 부담했는데 20%까지. 대금의 작업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 들어온 국민 성장 펀드로 들어온 게 어디로 가냐면 다시 반도체 AI로 가는 거예요. 반도체를 죽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라는 거죠. 요즘 2차 전지 별로 마음에 안 들죠? 2차 전지 들어갈 거고, 원전, 조선, 로봇 이건 계속 들어가는 거죠. 원전, 조선, 기타 산업고. AI 국민 배당금과 정치적 결을 같이 하면서 이 12개의 산업군도 반드시 주목해야 된다. 수혜주까지. 그 다음에 근데 국민성장펀드는 제가 주말에 올려드린다고 했죠. 그 피해주 분석을 해볼게요. 초과세수 부담이랬어요. 시나리오 A는. 근데 대통령이 헤맸잖아. 기업에서 직접 부담 없을 거라고. 피해도 제한적일 거라고. 시나리오 B. 횡재세 도입이죠. 요게 가장 무서운 거였죠. 그래서 외국인 매도 물량 추리하고 이렇게 된 거잖아. 근데 시나리오 B로 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봐야죠. 자, 피해주 시나리오 B로 갑니다. 반도체 대형주. 딱 떠오르는 거 뭐 있어요? 삼성전자 우선주. 외국인 지분이 50% 초과하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요 세 개가 지금 코스피 7천까지 끌어올리는 주요 종목이죠. 횡재세가 적용이 된다고 하면 이 세 개 기업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대통령이 해명했으니까 대통령 한번 믿어보고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피해주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네이버, AI 플랫폼으로 큰 돈을 버는 기업, 카카오, 플랫폼 규제 리스크 동일 적용되는 거죠. 현대차, KB금융. 이거는 현대차나 KB금융 같은 경우는 외국인 지분이 높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피해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핵심 팩트를 체크해 보면 청와대 입장은 어쩌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정책실장에 직접 해명되어 있죠. 대통령이 초과세수 부담이 아니라고. 야당은 당연히 그렇죠. 국민의힘에서는 반기업적 발생이라고. 결론, 당장 횡재세가 도입될 확률은 없다.
초과세수 배분을 간 게 맞다. AI 배동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리스크를 분산하는 가장 그러니까 A 시나리오 A, 시나리오 B 해가지고 투자 접근법 찾아야 되겠죠. 과도하게 조정받으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무조건 사야 됩니다. 반대쪽 피해주죠. 수혜주 섞어서 사야 되겠지. 그 예시 포트폴리오 한번 해봤어요. 일단 현금 보유를 좀 해놔야 돼. 항상 제가 말씀드린 현금 보유는 항상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제가 저희 장모님한테도 그러고 처남한테도 그러고 제 친척한테도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절대 다 팔지 말고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삼성전자고 항상 얘기를 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코어예요. 코어. 그 다음에 수혜주가 될 때는 이마트나 제일제당 같은 경우 좀 갖고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섹터 주도주들 있잖아요. 조선 로봇 이거는 38% 가져가야죠. 이게 아직 입법화가 된 게 아니에요. 말만 던진 거야. 그러니까 한쪽에 몰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시나리오 A 확률 무쇠라고 그랬죠. 현금 비중 있어야 되고 분할매수 원칙으로 해야 되고 확률을 판단해요. 확률. 제가 확률이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쓰죠. 시나리오 A, 시나리오 B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분하자는 거예요. 근데 시나리오 A가 됐든 B가 됐든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제발 몰빵 좀 하지 마세요. 몰빵 좀. 다음 영상 국민성장펀드 완전 해석해 드릴게요. 주말에 아마 올리게 될 겁니다. 전략 A, 전략 B 두 개 잘 섞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죠. 이건 제가 강요할 수는 없는 거고 이런 상황이 있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항상 기준과 원칙에 따른 기준 있는 매매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거 몰빵 금지. 오케이, 여기까지 우드스탁이었습니다.